네, 이제 마지막 지문 들어가 봅시다. 우리 그 모의고사 혹은 뭐 수능 볼 때 국어에서 화법과 작문 11문제는 사실 다 맞아야지 한 개라도 틀리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꼼꼼하게 잘 읽으시고 그리고 항상 연습할 때 거의 좀 이렇게 주입식으로 이건 이거야 이런 연결을 좀 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스스로 터득해서 연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세 번째 질문 들어가 보자. 다음은 장문 상황과 드디어 장문만 나오네요. 그런데 우리가 읽을 때 이 초고만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장문 상황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상황들이 꼭 있기 때문에 이 장문 상황도 꼭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이 작성했대요. 쓴 사람은 학생이네요. 그러면 세계물의 나를 맞아 글을 쓰게 된 어떤 동기가 되겠네. 맞아 물 발자국에 대해 물 발자국은 이 글의 어떤 중심 소재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것에 대해 알리는 글, 요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걸 테고, 알리는 글은 이 글의 갈래가 되는 거겠죠.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 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성하여 교지에 여기까지만 읽으면 안 되고 교지에 실으려 한대요. 교지에 실으려 한다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치, 예상 독자예요. 예상 독자는 누구다? 나와 같은 학생이다. 이렇게 요거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문 상황에서 중심 소재 나오고요. 주제 나오고요. 글의 갈래 나오고요. 독자 나오고요. 이러한 글을 쓰게 된 어떤 그 동기 나오게 되고요. 그 정도 이제 기억하시고 초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는 청바지가 만들어지고 버려지기까지의 과정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다. 설명문이니까 굳이 뭐 존댓말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청바지라고 하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 예상 독자가 학생이니까 학생 정도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물건으로 예를 들어서 그 물 발자국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생산하고 버려지기까지 다 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원료 생산에서 여기 나오네. 과정으로 쭉 나와. 원료 생산에서 제조 및 가공, 그리고 유통 및 사용, 폐기. 요게 지금 청바지가 만들어지고 버려지는 과정을 순서대로 열거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단계에서 물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많은 물이 사용되는 이유는 각 단계에서 다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거래요.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소비하는 대상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 사용되는 물의 총량을 수치로 가시화한 개념을 물 발자국이라고 한다. 여기까지가 1문단이죠. 1문단에서는 물 발자국이라는 어떤 일반적인 개념,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소재를 예로 들어서 이 물이 쓰이고 있는 그 상황까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문단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물 발자국은 국가 차원으로 확장되어 한 나라의 수자원 사용 실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물 발자국은 그 어떤 대상의 그 총사용, 물의 총사용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에서 좀 더 확장되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한 나라의 수자원 사용 실태까지 보여주는 것도 물 발자국이라고 한다. 이거라는 거지. 그래서 국가 물 발자국은 국가 내 모든 소비 대상의 물 발자국을 합산, 그러니까 다 쓴 거를 다 합산한 거래요. 이때 자국, 뭐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면 되지. 내 나라의 수자원 사용량은 내부 물 발자국이라고 하고 타국 다른 나라의 수자원 사용량은 외부 물 발자국으로 표시된다.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수치를 활용하여 국외의 수자원 의존도를 파악하고, 그러니까 타국에서 우리가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지만 뭐 수입해 오는 거, 수입해 오는 어떤 그 뭐 소비 대상 뭐 이러한 것들이 그 나라에서 그 타국에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물이 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쓰기 위해서 내가 그 물질을 쓰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물을 사용했잖아.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국외 우리 국내가 아니라 국외 수자원 의존도. 만약에 청바지를 막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이 수입해. 그러면 국외 수자원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거겠지. 그거죠. 그래서 국가별 특성에 부합하는 수자원 정책을 마련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존도가 높으면 높은 거에 맞게끔 수자원 정책, 낮다, 낮으면 낮은 대로 수자원 정책을 마련하게 된다. 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문단 들어가 보게 되면 물 발자국은 제품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 수자원 문제가 전 지구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3문단에서는 그 제품이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제품이든 국가든 그러한 어떤 그 나누어지는 그런 모든 것을 넘어서 수자원이라는 그 물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우리 지구인 모두의 것임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막 얼마나 많이 의존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니까 그런 걸 테죠. 그래서 물 발자국을 여기가 3문단이었죠. 물 발자국을 통해 한 국가의 소비가 다른 나라의 수자원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인과적으로 이유를 얘기하고 있네요. 왜 지표가 되냐면 그 물 발자국을 통해서 한 국가의 소비가 다른 나라의 수자원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아까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듭니다. 수입 제품을 소비할 때 요거에 대한 얘가 수입 제품을 소비할 때 제품의 유통 및 사용, 폐기를 제외한 나머지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은 제품을 생산한 국가의 수자원에 해당한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수입을 했어. 수입을 했을 때 그 옷을 입고 사용하고 버리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유통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리고 버리는 거는 자국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러면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과정은 뭐야? 앞 과정이겠죠. 아까 쭉 열거가 되어 있을 때 지금 원료 생산에서 제조, 가공, 유통, 사용, 폐기. 여기서 딱 나뉘네. 요거는 지금 자국에서 일어나는 거고 원료 생산, 제조, 가공은 이제 수입했을 때 문제인 거죠. 이것은 타국에서 사용되는 물의 사용량이 나타난다. 이건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것을 제외한 그 원료 생산이라든지 제조라든지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은 제품을 생산한 국가의 수자원에 해당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사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국가 물 발자국 중 외부 물 발자국 비중이 크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청바지를 다 수입해. 그러면 우리는 청바지를 입으려고 하면 외부 물 발자국을 많이 사용하겠죠. 그 비중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크다는 건 한 국가의 소비가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국가의 환경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럼 수입하지 말라는 거야? 거기서 막 팔려고 할 텐데 뭐 여튼 물 문제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환경적 부담을 더욱더 높이게 하고 가중시키고 수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뜻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남의 거 쓰게 되면 그 나라 물은 많이 사라지게 된다. 뭐 이 얘기야. 그렇군. 많이 수입해서 입어야겠는데요. 우리 물 아끼려면 이기적 생각. 그리고 A는 뭐 정리 나오는 뭔가 이제 조건이 주어지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찾으면 되고요. 문제 들어가 봅시다. 그냥 계속 이어서 할게요. 다 끝내고 우리 쉽시다. 초고에 반영된 글쓰기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
글쓰기 계획이 꼭 뭐 주제 뭐 이쪽이 아니라 뭐 이런 건 이렇게 나타내야지 저런 건 뭐 예를 들어야지 뭐 비유의 방법을 사용해야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계획이 되는 거겠죠. 그랬을 때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래요. 물 발자국 산정 방식의 한계 뭐 이런 거 나왔니? 보안 안 나왔어. 그죠? 물 발자국 개념의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하여 단계적으로 확장했다는 게 막 되게 막 뭐였지? 막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의 제품, 청바지 이쪽 제품 쪽으로 얘기하다가 나중에 국가 쪽으로 확장이 됐죠. 그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만 일단 합시다. 그러면 그건가? 하고 세모해놓고 물 발자국이 수자원 관리의 기준으로 도입된 이유를 나열하여 서술해야겠어? 수자원 관리의 기준으로 도입된 이유가 나왔나? 그걸 나열했나? 그죠? 이거는 아니죠. 물 발자국 지표가 환경 변화에 미친 영향을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서술해야겠어. 인과적인 표현은 많이 있었는데요. 환경 변화에 미친 영향? 이런 내용이 여기에서 언급된 부분은 없다. 물 발자국을 관리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문제, 국가별로 분석까지 심지어 아무 없어요. 그러면 찝찝하나 얘가 그나마 맞구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아까 그 얘기가 맞는 거죠. 그죠? 그냥 일반적인 제품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확장해서. 그치? 그러면 44번 가봅시다. 다음은 초고에 대해 교지 편집장이 한 조언이다. 이를 반영하여 A, 아까 빈 부분 마지막 부분이었죠? 작성한다고 할 때 이 글의 중심 제재에 대해 일단 중심 제재 뭐였어요? 그치, 물 발자국이지. 이것에 대해 독자가 아는 것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밝히고 의의가 있는 것 요구사항 첫 번째, 그리고 학생들이 일상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마지막 문단이 있어야겠어. 두 번째는 학생들이 일상에서 행동으로 이런 말을 생각하셔야 돼요. 얘를 찾는 것보다 학생들 입장이라는 요 표현을 먼저 찾는 게 쉽다고 생각하시면 뒷부분 이게 순서대로 사실 거의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를 한번 먼저 쭉 봅시다. 했을 때 지금 1번은 정책이라고 나와요. 학생들 입장이 아니죠. 그럼 얘는 앞에도 볼 필요가 없다. 두 번째 환경보호란 기업 나오죠. 아니다. 물발자국을 줄이면 하고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 어머 너무 얘도 아니지. 그런 다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개인의 소비가 많은 관심을 가지면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니까 이 정도는 조금 되려나 생각해보고 그리고 새 옷을 구매하는 대신 이미 가지고 있는 옷을 아껴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럼 우리는 다 읽는 건 4번과 5번만 읽어보면 된다. 물 발자국을 안다는 것은 전 지구의 물을 함께 지켜가는 데 참여하는 것이다. 이거는 지금 안다는 건 이런 것이다 하는 그 안다는 것의 어떤 의미, 개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뭐 이거는 거의 틀리지 않네요. 그리고 물 발자국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일상에서 우리의 소비가 다른 나라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한 이것도 같은 개념이죠. 의의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학생들에게 일상에서 행동으로 이 내용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앞으로 물 발자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일상에서 행동으로가 아니죠. 그러면 답은 얘는 안 읽어도 얘가 답이어야만 해. 그러면 새 옷을 구매하는 대신 이미 가지고 있는 옷을 아껴. 그렇지. 일상생활에서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답은 그렇지. 5번으로 가자. 마지막 갑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도 꼭 나오죠. 추가해서 자료를 수집했대요. 참 쓸데없는 짓들 많이 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자료 활용 방안 이거를요 얘네들하고 막 맞춰봤을 때 뭐 나는 바로바로 알 수 있다 하면 바로바로 맞춰보면 되는데 내가 미리 먼저 어디에 쓰이면 좋겠다를 미리 좀 파악해 놓는 게 문제 풀 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기억-1 청바지 한 벌에 물 발자국이 더 구체적으로 얼마가 드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보니까 이 만약에 수입한다면
그 생산국에서 물이 훨씬 더 많이 쓰이네요. 여기보다. 그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 그럼 이건 일단 청바지 내용 있는데, 그치? 1문단. 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지. 청바지 얘기 있는 곳에 구체적으로 사용량까지 넣으면 되겠구나. 뭐 더 연결을 한다면 뒤에 3문단에서 이제 그 나라 자체에 물이 더 많이 쓰여지니까 그 제품을 생산하는 다른 국가의 환경적 부담이 이렇기 때문에 더 가중될 수 있다. 이쪽으로도 갈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1문단에도 들어갈 수 있고 3문단 요 부분에도 활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기억 다시 2는 국가별 내 외부 물 발자국. 나 왜 자꾸 자국이라고 그래? 여기 A국은 지금 외부가 굉장히 적고 B국은 얘가 많고 얘는 얘보다는 A보다는 많고 B보다는 적고 뭐 이런 경우네요. 그러니까 지금 A국 같은 경우는 자국 내에서 물 발자국이 거의 이제 물 사용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봐야 되고 B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의 환경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여튼 여기에는 지금 이 문단에서 지금 내부 물 발자국과 외부 물 발자국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문단도 가능하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뭐 3문단에서 금방 또 이렇게 환경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나라가 뭐 이 비국 이런 식으로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 게 크게 상관은 없겠네요. 그리고 신문 기사 보면 세계자원연구소 에서는 특정 국가의 물 부족 위기를 나타내기 위해 연평균 수자원의 가용량 대비 수용량을 0에서 5까지의 수치로 나타내는 물 스트레스 지수를 활용한다. 특정 국가의 물 부족 위기. 물이 그러니까 1년에 얼마가 이쪽에서는 나오는지 그거에 대비해서 얼마나 쓰는지 그러면 나오는 것보다 덜 쓴다 하면 스트레스가 0이다. 나오는 것보다 물을 더 쓴다 하면은 스트레스가 5 쪽으로 가는 그런 걸 얘기하겠지. 그래서 물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3문단 얘기네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국가 환경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나라 국민의 생존에 필요한 물마저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얘는 완벽하게 3문단으로 가야 되겠네요. 전문가의 인터뷰. 수자원이 부족해지면 막대한 에너지를 들여 바닷물을 용수로 만드는 장치를 가동해야 하고 이는 탄소 배출 증가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수자원 관리 정책은 신중하게 수립되어야 합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필요한 얘기는 아니네요. 내가 볼 때 디귿의 내용은. 그런데 굳이 껴넣자고 하면은 이 문단 정도? 그치? 수자원에 대한 부족하면 얘네들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들게 되고 그러니까 신중하게 사용하자 이런 쪽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시키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 문단 정도로 봅시다. 그러면 가봅시다. 기억 다시 2를 활용하여 청바지 한 벌의 단계별 물 발자국 수치를 통해 청바지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사용되는 물의 총량을 구체한 내용을 1문단에. 오케이. 맞는 얘기죠. 적절한 거였나? 적절하지 않은 거였나?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그럼 얘는 답이 아니고. 그 다음 기억 다시 2를 활용하여 나라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내 외부 물 발자국의 비율이 국가별 특성에 부합하는 수자원 정책을 마련하는 토대가 된다는 내용을 이 문단에 우리도 이 문단으로 얘기했었었죠. 맞다. 그리고 니은을 활용하여 한 국가의 소비가 타국의 수자원 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타국 국민의 생존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단을 삼다. 우리랑 똑같이 얘기했네요. 맞고요. 기억 다시 1과 니은을 활용하여 기억 다시 1 사용량 니은 청바지 유통 및 사용에 필요한 물의 양을 고려했을 때 수자원 부족 국가가 청바지 수출량을 늘리면 해당 국가의 물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는 내용을 3문단에 추가한다. 우리는 속았네요. 이걸 어디에 넣고 안 넣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문장 자체가 틀려버렸는데 그쵸? 그러니까 지금 청바지 유통 사용은 어디서 하는 거였어? 수입한 국가. 그지?
수입을 한 국가였었고요. 그런데 그걸 보렸을 때 수자원 부족 국가가 청바지 수출량을 늘리면, 그러니까 수출을 한 나라가 물도 부족한데 많이 수출을 했어. 그러면 얘네들은 이 수출한 나라는 유통이나 사용이 아니라 뭐예요? 원자재를 뭐 생산하거나 뭐 가공하거나 이쪽이었잖아요. 그쵸, 맞죠? 그러니까 생산, 제조, 가공 이쪽에 얘기가 써 있어야 되는데 이 완전히 우리를 갖고 놀았네요. 그쵸? 열심히 따져볼 필요도 없었네. 답은 4번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기억 다시 이와 디귿을 활용하여 국외 수자원 의존도의 국가별 차이를 고려하는 것은 탄소 배출 증가 및 에너지 가격 폭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자원 관리 정책을 순중하게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내용을 이문단. 우리도 아까 이문단으로 했었죠? 맞고. 그래서 답은 어이없게 4번이었었다. 고생하셨습니다. 만약에 문제 푸시면서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부분 있다면 뭐라고요? 네, 질문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